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종합부 교수 장대익입니다. 저는 인간의 진화와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명은 인간만의 것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그 문명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일구게 됐는가? 여러 가지 인류학적인 그 다음에 역사학적인 그런 여러 연구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문명의 시작은 어떻게 왜 일어나게 됐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를 위해서 그런 논의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주문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제 앉아 계신데 다 인간이신 거 확실하시죠? 여러분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지구라는 행성의 생명체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한 40억 년을 왔다 갔다 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외계인으로 빙의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생명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을까? 한번 그 질문에 답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어떤 생명체가 가장 인상 깊을까? 굉장히 자발적이시네요. 한번 빙의를 해보시고, 사람 공룡 나왔는데 또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물? 생명체 중에서. 예. 물은 생명체가 아니니까. 물이 대단히 중요하죠. 생명을 만들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편견 없이 한번 여러분들이 아직도 인간의 티를 못 벗으신 것 같은데 외계인의 관점에서 그러면 되게 쿨하겠죠. 객관적으로 보겠죠. 과학적이라고 보겠죠. 바퀴벌레 왜요?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오래 살은 게 바퀴벌레인가?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의문이 좀 있습니다만. 또 어떤 생명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개미 왜요? 기어다니. 기어다니기 굉장히 신기하겠네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크게 세 부류가 싸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대답이 안 나왔지만 세균입니다. 세균은 한 38억 년 전에 지구상에 처음으로 출현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많았겠죠, 당연히. 가장 간단한 생명체니까.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디에나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주 그 얼굴 굉장히 예쁘신데 잘생기셨고 아무리 세수를 열심히 하셔도 여러분 피부에는 1000종이나 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더러운 곳에도 세균은 살고 있고요. 아주 깨끗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생물량이 가장 많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시듯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많은 생물량을 자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마 외계인이 과학적이라면 아마 세균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구를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어떤 분이 대답하셨는데 개미예요. 개미는 어디에나 살지는 않습니다. 추운 데는 살 수가 없죠. 근데 종수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류에 해당되는 개미의 종수가 무려 2200종이 됩니다. 여러분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속한 호모사피엔스는 단 한 종이거든요. 굉장히 외로운 종이죠. 근데 개미는 2200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류가 많다는 거,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놀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곤충에 놀랄 것 같아요. 다양하고 아주 작지만 굉장히 많고 풍부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아마 외계인이 처음에는 이렇게 인상 있게 느끼지 못했지만 밤에 지구를 순찰한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밤을 밝히는 종이 있거든요. 그거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밝히는 종이죠. 우리는 밤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불을 밝히는 반딧불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불을 밝혀서 자기의 생활을 또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종이죠. 다시 말하면 문명을 갖고 있는 유일한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아마 호모사피엔스는 굉장히 독특한 종이다. 분명히 그런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문명의 창조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외계인이 이제 한 40억 년을 왔다 갔다 해볼 수 있다고 그런다면 아마 틀림없이 이런 생명의 거대한 나무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38억 년 전쯤에 처음에 생명체가 생겨났고요. 그다음에 박테리아, 그다음에 고세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핵생물, 다시 말해서 뭐 포유류나 양서류나 파충류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런 아주 놀랍도록 다양한 생명체들로 가득한 지구에 아마 깊은 인상을 받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다양해지게 됐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인간이라는 종,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여기 보시면 이게 호모사피엔스를 조금 확대한 건데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붙어 있죠.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체 역사에서 보면 막둥이 해당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지구를 지배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지배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반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생태학적인 마인드죠. 좋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 도전하고 싶은 거는 그렇지 않다. 정말 쿨하게 보더라도 지구는 인간이 지배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구의 정복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증거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아까 어떤 분이 공룡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지나갈게요. 요게 공룡인데요. 6,500만 년 전에 생명의 나무가 쫙 있다가 공룡이 등장하고 비어 있죠, 그죠? 그 얘기는 6,500만 년 전쯤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공룡이 멸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룡은 되게 큰 것부터 작은 것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공룡이 대체 지구를 얼마큼 지배했는지, 얼마나 오랜 동안 지구를 지배한 종이었는지 한번 추측해 보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대부분 몇십만 년이 많은 사람들 1,000만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1억 4천만 년을 지배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라이프 스팬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간 동안을 지구를 지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주선을 타시고 1억 년 전에 지구를 가시면 틀림없이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누군가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구 생명체 중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라고 했다면 공룡밖에 답이 없어요. 공룡은 1억 4천만 년을 지배했기 때문이죠. 아마 공룡이 지구라는 행성은 공룡이 접수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 이상의 세계를 생각할 수 없다라고 결론 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보세요. 멸절했거든요. 왜 멸절했느냐? 공룡이 잘 적응하지 못해서?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우주에서 커다란 운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소행성이라고 그러죠. 운석이 떨어져서 맞아 죽은 공룡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그래서는 멸절하지 않죠. 더 중요한 거는 그렇죠. 이제 그게 충돌하고 나면 먼지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오랫동안 쌓입니다. 그러면 가시광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면 식물들이 강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식물들을 많이 먹어야 되는 그 초식 공룡부터 죽어나갑니다. 덩치 큰. 그래서 생태계에서 이게 생태계가 되게 좋으냐 안 좋으냐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먹이 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놈이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예요. 왜냐하면 걔네들 제일 많이 먹으니까. 공룡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몇십만 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지질학적인 시간으로 보면 하루아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시간 관념으로 보면 정말 오랫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벌어졌냐면 6,500만 년 전에 벌어졌어요. 또 이 생명의 나무 이왕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운 좋은 종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명을 만들게 됐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이 얼마나 좋은 종이냐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가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아왔던 생명체의 단 1%입니다. 그 얘기는 99%가 멸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는 되게 다양해서 옛날에도 이런 게 다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다 멸절하고 1%만 살아남았고 그 1%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운석이 떨어졌기 때문에 6,500만 년 전에 그 당시에 정말 동물 속에서 찍찍거리며 돌아다녔던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의 세계가 열리게 됐던 것이고 그래서 포유류 영장류의 세계가 열렸고 결국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연입니까 사실.
우연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필연이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착각할 뿐입니다. 정말 우연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조건이 달라졌으면 아마 우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 제이 굴드 같은 진화생물학자는 진화의 테이프를 거꾸로 돌린 다음에 초기 조건을 조금만 변형시키면 아마 인간은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엄청나게 운 좋은 종이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겸허해지지 않습니까, 인생이?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우리 별거 아니구나. 정말 운 좋게 살아남은 종이구나.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지난 세기 동안 지구의 역사에서 최근의 역사에서 정말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한 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증거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생명의 막둥이입니다. 지구를 지배했다고 접수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증거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인류는 한 20만 년 전에 나왔다고 그러죠. 아프리카로 더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북유럽으로 이렇게 확장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을 거쳐서 러시아,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십니까? 베링 해협도 건넜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육상동물 중에서 한 20만 년 동안에 이렇게 전 세계로 뻗어나간 종은 단 한 종, 호모사피엔스밖에 없습니다. 육상 척추동물 사이에서는 다른 종들이 있죠. 왜냐하면 새가 있죠, 새. 새는 날개를 갖고 있으니까 다른 대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독특한 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제가 숫자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글로벌하게 확산됐는지 그 얘기를 시작하려면 침팬지와 인간이 갈라지는 시점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침팬지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보고 계시는 침팬지 원숭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침팬지는 우리 조상이 아니라 우리랑 600만 년 전에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우리의 사촌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동물원에 가셔서 침팬지를 보시고 우리 조상님 저기 계시는구나 하고 절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진화를 반쯤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침팬지는 우리 조상이 아니라 우리 사촌종입니다. 갈라져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연도는 250만 년 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우셨던 호모 하빌리스, 에렉투스 뭐 이런 호모종들이 나온 그런 시점이죠. 우리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모사피엔스는 한 20만 년 됐고요. 행위적 근대인이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때 7만 년 정도 되면 우리의 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7만 년 전쯤에 애를 데려다가 지금 현대 서울에서 살게 하면 똑같이 우리 인간처럼, 우리 지금 있는 인간처럼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행위적 근대인입니다. 한 7만 년 전에 됐습니다. 아프리카 탈출로 전 세계로 뻗어나갔죠. 이걸 조금 그림으로 그려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호모사피엔스가 이게 20만 년입니다. 20만 년 전에 전 세계로 뻗어나갔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아주 흥미로운 중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네안데르탈이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흔히. 네안데르탈인은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한 5만 년 전쯤에 북유럽을 가시면 아주 희한한 광경을 보십니다. 여러분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러분하고 다른 종입니다. 짝짓기가 안 돼요. 다른 종이에요. 저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그때 가서 네안데르탈인을 만나면 난 무슨 얘기를 처음에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놀랍게도 이 네안데르탈인은 멸절했습니다. 한 4만 년 전쯤에 멸절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왜 멸절했는지는 지금도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걔네들은 덜 똑똑하고 문화를 갖지 못했고 뭐 언어도 진화시키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밝혀진 사실들은 그게 아닌 것 같다. 심지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뇌용량이 조금 더 컸습니다. 뇌용량이 컸다는 것 자체가 더 스마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심지어 뇌용량도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 차이 없는 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멸절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요. 여기 북유럽에 주로 살았는데 기후가 3, 4도 변하게 되면 갑자기 추워지는 거죠. 그러면 몰살당할 수가 있어요. 몰살당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 살고 있던 호모사피엔스도 몰살당했겠죠. 하지만 호모사피엔스의 다른 개체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태학에 되게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발견되는데요.
멸절하지 않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널리 퍼져 사는 겁니다. 싹쓸이 당하지 않는 거죠. 어쨌든 호모 네안데르탈인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다는 거, 그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간 거는 결국 호모 사피엔스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변화를 하나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인류의 역사에서,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에서 지난 1만 년,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1만 년쯤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풍경을 만나게 되냐면, 그전에는 호모 사피엔스가 수렵 채집을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냥하고 채집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근근히 먹고 살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사냥해서 성공하면 한 3일 먹고 또 한 이틀 굶다가 또 사냥해서 먹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잉여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한 1만 년쯤에 그 여러 뭐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뭐 그런 어떤 강 유역에서 문명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문명의 시작은 바로 농경이었습니다. 농경이 시작된다는 얘기는 정착을 하고,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착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경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나누고 이런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진화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잉여가 생기게 되면 그걸 교육을 해야 돼서 경제 제도가 생기게 되고 또 그걸 지키려는 자, 빼앗으려는 자의 정치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조직이 생긴다는 게 농경의 결과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1만 년 전쯤으로 와도 사실은 약간의 미미한 존재였어요. 전 세계를 뻗어나가긴 했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작은 숫자였습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육상 척추동물 중에서 그 당시 1만 년 전에 인간의 어떤 비율은 0.1%, 아주 작은 미미한 존재였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어떠냐? 9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육상 척추동물의 대부분이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지난 1만 년 동안에 가장 놀랍게 드라마틱하게 확산된 성장한 종입니다. 왜 그런가? 물론 그 이전부터 이런 쭉 변화가 있었죠. 그 탄력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도대체 침팬지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왜 도대체 인간은 이렇게 엄청난 생태적인 성공을 거두게 됐는가? 정확히 말하면 인간과 소입니다. 인간 플러스 소예요. 어쨌든 지구를 접수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리해보면 인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얘네들이 좀 살아있었으면 우리가 좀 덜 외로울 텐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랑 가장 가까운 종은 침팬지입니다. 얘네들이 있으면 조금 기분이 덜 나쁠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침팬지가 우리랑 제일 가까운 종으로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살아있는 링크라다, 리빙 링크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침팬지, 보노보, 고릴라, 오랑우탄, 얘네들이 우리의 살아있는 사촌종들인 거죠. 이게 600만 년이고,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침팬지는 아시지만 보노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보노보노 말고요. 보노보라고 있는데 침팬지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 다른 종이에요. 아까 네안데르탈인 제가 멸절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우리 안에 네안데르탈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놈, 그러니까 염색체 조사를 해보니까 염기 서열 중에서 4%가 여러분의 염기 서열의 4%가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만 년 전쯤에 호모 사피엔스, 우리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교잡이 있었다는 얘기죠. 완벽하진 않지만. 왜 혼합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네안데르탈인의 그런 것도 있다. 외롭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우리만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려면 침팬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지만 99.4%가 DNA상으로 일치해요. 그러니까 염기 서열상으로 99.4%는 침팬지는 99.4%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놀라운 유사성인데요. 그래서 외계인이 침팬지하고 인간을 한 묶음으로 놓고 침팬지와 오랑우탄을 한 묶음으로 놓으면 틀림없이 침팬지와 인간을 더 가까운 존재라고 봅니다. 그렇게 묶을 거예요. 더 이게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유전적으로 더 가까우니까. 우리 계속 기분 나쁘죠, 그죠? 예.
근데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침팬지는 그러면 왜 600만 년 동안 그대로 사실 그대로도 아니에요. 지금은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인간의 도움이 아니면 멸절할 수도 있어요. 숲에서 여전히 나무 20m 되는 높이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초원을 달리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가?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가능했는가? 이게 이번 우리 전체 강의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걸 위해서 그 물음을 이제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침팬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교토대 영장류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아유무라고 하는 침팬지예요. 얘가 지금 이 사진은 한 살 정도 됐을 때인데요. 지금은 뭐 열 몇 살입니다. 얘가 한 살 때 하는 일을 보면 좀 거짓말을 못해 과장하면 나무를 날아다녀요. 신체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한 살 때 한번 볼까요? 얘는 제가 연구하는 존재는 아니고 사랑하는 애입니다. 왜냐하면 제 둘째 딸이기 때문에 지금은 5학년이지만 얘가 한 살 때 무슨 짓을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목을 겨우 가누고 아장아장 걸을 정도죠. 신체 발달 면에서는 침팬지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인간 아이는 엄마가 직립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나오는 산도가 되게 좁아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니까. 그래서 애를 뱃속에서 오랫동안 성숙하게 키운 다음에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가 나오다 죽고 엄마도 죽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뇌를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내보내고 오랫동안 기르죠. 그래서 유아기가 제일 긴 그 존재가 그 종이 인간입니다. 영장류 중에서 우리 한 2, 3년을 그냥 완전히 엄마 아빠가 다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일처의 기원을 거기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일부 일처가 조금 지켜지거든요. 근데 특히 초창기 때 아이들 막 어렸을 때 왜냐면 엄마 아빠가 다 케어를 해주지 않으면 애가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유전자, 아빠의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얘를 케어해 주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침팬지 수컷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정자 제공자예요. 양육은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짝짓기만 하고 그 다음에 애는 엄마가 낳고 엄마가 길러요. 좀 다르죠.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되게 다른데 미숙한 상태로 낳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문명을 만든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뱃속에 있을 때의 자극을 생각해보고 배 밖에 나왔을 때 자극을 생각해보세요. 후자가 훨씬 더 자극이 다양하고 세겠죠. 그래서 얘를 잘 키우면 굉장히 강한 놈으로 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강하다는 것은 스마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내보낸 다음에 굉장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뇌를 굉장히 우리 시냅틱한 연결이라고 그러는데 시냅스 연결을 막 잘 해가지고 더 스마트해지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침팬지하고 인간을 비교해야 되니까 조금 한번 감을 잡아보라고. 근데 힘은 되게 세요. 제가 침팬지 연구할 때 야생에서 침팬지 연구할 때 항상 선생님들이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절대로 침팬지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화가 났을 때는 절대로 도망가지 마라. 왜냐하면 도망가다가 얘가 훨씬 빠르고 힘도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잡혀서 죽어요.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최대한도로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동그랗게 맙니다. 자기 몸을요. 왜냐하면 얘가 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종이에요. 침팬지는. 아마 인간보다 더 폭력적일 거예요. 아마 제가 제인구단 선생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인간의 폭력하고 침팬지의 폭력하고 뭐가 다른 게 있냐 그랬더니 아마 침팬지가 권총을 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학살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교토대 이제 지금 우리가 신체 발달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알아봤는데 지적인 능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감을 잡으라고 제가 영장류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동영상을 한번 틀어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찍어온 영상입니다. 이거 한 10여 년 전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컴퓨터 없죠. 근데 왼쪽 보시면 그 박스에 있는 점의 수를 세는 거예요. 그게 태스크입니다. 또르륵 하고 나오는 거는 보상이에요. 잘했으니까 사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입니다만 침팬지 연구를 처음 시작하면은 침팬지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과를 자르는 걸 하죠. 네. 그게 시작이에요. 저도 많이 잘랐습니다. 뭐 안 놀라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더 잘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거는 원래 지금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이 광경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완전히 충격이죠. 어떻게 저런 가만히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하게 되죠. 내가 저 상황이라면 저 정도 못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선생님이 좀 이따 등장하는 맛지자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저한테 나이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살 정도 됐다. 잘 됐다. 제가 30살인데 침팬지랑 인간 비교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마침 네가 침팬지 연구를 막 시작하는 거니까 편견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해봐라.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엄청 긴장하고 막 시뮬레이션 막 해보죠. 막 눌러야지 이렇게. 근데 하여간 몇 번 했습니다만 뭐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결과는 속도와 정확성 면에서 침팬지가 훨씬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하고 뭐 아시아 대표도 아니고 뭐 한국 대표도 아니고 호모 사피엔스 대표로 논문에 실리게 됐는데 너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서 선생님한테 제가 선생님 이게 제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침팬지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좀 참 희한하네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서 이제 사실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침팬지가 30살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저도 30살이고 침팬지가 5살 때부터 저 태스크를 합니다. 5살 때부터. 만약에 제가 5살 때부터 매일 하거든요. 매일 하면 저거보단 좀 잘할 것 같아요. 저거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 연구 결과는 우리가 저걸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침팬지는 제가 저 때 연구할 때는 14까지밖에 못 셌어요. 근데 지금은 20을 셉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걔네들은 2를 배울 때하고 2를 배울 때 3을 배울 때하고 시간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수를 배웠다면 여기 앉아 계실 수 없죠. 그죠? 3을 배우면 4를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다 똑같은 시간에 배워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리 능력 면에서 우리 인간이 뭐 처음에는 좀 너무 인상 깊지만 사실은 인간이 더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볼까요? 정말 이거는 기억 능력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근데 맨 작은 수를 누르는 순간 검게 변해요. 그러면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세어가야 돼요. 얘가 아유무예요. 많이 컸죠, 그죠? 인간 같은 실험하는 거 똑같은 얼마나 잘하나 봅시다. 삥 틀린 거야 지금. 안 됩니다. 겨우 하나 맞췄네요. 요거 보세요. 기가 막힌 광경이에요. 하나 눌렀는데 옆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그리고 딴짓을 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지금? 이제 제가 의기양양했어요. 나도 뭐 25년간 아까 같은 뭐 수리 뭐 숫자 세는 거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는 정말 두 손 다 들었어요. 이건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됩니다. 아직까지 안 돼요. 인간이 안 된다는 게 결론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기억 능력인데요. 단기 기억 능력이라고 하죠. 혹은 작업 기억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도 있어요. 침팬지도 지금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되게 짧아요. 스팬이. 그래가지고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얘네들은 길어요. 그게. 왜 그럴까? 이건 아무리 해도 침팬지를 우리가 능가할 수 없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 연구소에서 낸 가설은 뭐냐면 지금 침팬지가 살고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팬지는 숲에서 살고 있거든요. 나무가 질비한 곳에 살고 있어요. 근데 만약 기억을 하는데 우리처럼 명제적으로 어디 뒤에 무엇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런 기억과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하는 기억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걸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하거든요. 그 포토그래픽 메모리 능력이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증거예요. 근데 침팬지가 나무에서 숲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려와서 초원을 달려서 더 이상 그런 기억이 필요하지 않은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도 사실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기억력이 비상한 분이 계세요. 무슨 뭐 교과서 보면 어디 밑에 아주 그림에 조그만 캡션이 있는데 그것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사실 공부를 되게 잘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기억력 테스트가 되게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 또 어디를 가냐면 의대를 많이 가요. 더 침팬지스러운 거죠. 네. 우리도 다 갖고 있는데 기억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뛰어난데 사실 그건 침팬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침팬지와 인간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한편으로 인간이 다 우월하구나, 어떤 면이건 다 우월하구나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침팬지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가면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가면 침팬지가 우리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는 그 서식지에서는 침팬지가 가장 잘 적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진화적인 관점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능가하는 게 아니고 침팬지 나름대로 잘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이것도 제가 연구할 때 찍어온 건데요. 데카르트 선생님은 한 4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직 인간만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자기라고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인식 능력이에요. 데카르트 선생님이 틀렸다는 걸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죠? 이빨 소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종은 많지 않아요. 침팬지, 보노보, 오랑우탄, 고릴라 이런 애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원숭이 중에 일부가 합니다. 개가 이걸 하느냐? 아직은 안 알려져 있어요. 개는 여러분 혹시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서 애완견 앞에다가 거울 한번 놔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막 짖거나 도망가거나. 그죠? 근데 저렇게 물끄러미 뭔가를 보고 있다. 정말 자기 인식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셔야 돼요. 정말 연구해야 될 종입니다. 아직 개에 대해서는 한두 건 보고가 있어요. 근데 개가 정말 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도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그죠? 제가 이것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자기 인식 능력은 인간만이 갖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데카르트 선생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특한 지점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상대방의 가족들을 가끔 우연찮게 만날 때가 있잖아요. 준비하지 않았는데 만날 때. 그때 되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안 왔습니까, 여러분? 기억이 없어서 모르시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왜 놀래냐면 제가 만약에 남자라고 쳐봐요. 여자의 처제들을 만났다 쳐봐요. 내 파트너가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걸음걸이나 말투나 심지어 생긴 것도. 근데 처제들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무너지죠. 다 똑같아요. 그죠? 그 독특함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나는 안 만나겠다 이게 아니라 그 독특성을 깊이 이해하려면 그 사람만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침팬지를 연구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지난 20만 년 동안 엄청나게 생태적으로 성공한 지구를 지배한 종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왜 침팬지는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꺼냈는데 그렇다면 침팬지는 어떤 존재가 우리랑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잡는 그런 강의였습니다.